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TV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42.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쳐야 하는데 16%, 17% 지지율이 지금쯤 한 5%, 4%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상도 못하게 지지율이 42.4%까지 올라가니까 이 괴물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혹시 탄핵이 무효가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조기 대선 열차를 놓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감옥 가는 건 아닐까? 또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전라도마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우리를 버릴 것이고 개딸들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중국 기자들을 모아놓고 숨어서 서로 간 소통을 하겠습니까? 중국 기자는 공산당 기관지로서 이들은 기자이면서도 첩보적 간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나쁜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조중동 이 언론들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도 한동안 똑같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매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보도되자 마지못해 지면 구석에 내보내면서 그것도 지지율이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비틀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이 나온 문재인 지지율에 대해서는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들이 언론입니까? 이중대 아닙니까? 29명 장관들과 방통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고 이재명이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을 한 것에 대해 조중동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수처가 법에도 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 올바른 기사 한 자리 없습니다. 소위 국회의원도 동의를 받아야 체포가 가능한데 백주 대낮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됩니까? 소환장 보내가 안 오면 그냥 그대로 기소하면 됩니다. 판결은 법원이 할 것 아닙니까? 탄핵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그런데 굳이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허승철을 묶어서 끄집어 내려오게 망신을 시켜서 그래 하는 걸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제 조중동은 민주당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김민석이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 팬이라고. 이들은 날마다 내란 수계라고까지 거침없이 하면서 김건희 특검만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쏘은 것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로 사실 보도에 조금이라도 동참했었다면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언론은 세상을 보게 하는 맑은 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창문에 종북, 종중의 색칠을 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한동훈을 밀다가 한동훈의 실체에 국민들이 미련을 버리자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깜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디지털 시대에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이들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진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튜브를 거구 유튜브라고 딱지를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약 30만 명이 조중동 신문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광고도 유튜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방송할 수 있고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우파 언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진개찐입니다. 우리 모두 이들 신문이나 인터넷을 전부 절독해야 됩니다. 한겨레나 경향, JTBC 같은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중동이 저것들이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쁜 자들입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은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해야 되고 무엇이 국민에게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큰 성과를 낼 때마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이 예상되자 적자 수출이라며 폐마했고 급기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 이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또 동해 석유 수출 비용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재난 대응 예산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산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검경 수사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 잘 되는 거 보기 싫다. 이것 아닙니까? 소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무 일도 못하게 손발을 다 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이 보도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들 이끈 카르텔들이 나라 걱정은 없고 오직 자기들 일거리만 관심이 있으니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들이 국가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하는 작태를 보십시오. 국가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북한이 주적인지 더불어공산당이 주적인지 여러분 판단이 되십니까? 그런데 계속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역전이 된 게 아닙니다. 한동훈과 같은 그런 쓰레기 의리 없는 인간들이 당대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지금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병신 새끼들은 맨날 중도만 찾아요. 대한민국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당청입니다. 너거도 싫고 너거도 싫다. 예? 우리는 언제든지 잘한 쪽에 밀어줄 거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의 선명성도 보이지 못하는 놈들한테 누가 지지를 합니까? 내 곁에도 당원되고 싶은 생각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당이 잘하든지 저 당이 잘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잘하면 당연히 그 당을 찍는 게 그게 국민들 도리 아닙니까? 대부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서부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왔는데 행법 110조 111조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국회의원이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를 하는데 국회 동의를 제외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체포해야 하거라 이러면 이들 중에 300명 중에 한 놈이라도 거기에 응할 놈이 있겠습니까?
이제 판사들이 국회의원 체포할 때 국회법을 제외하고 잡아오라고 영장 발부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무법천지 아니고 뭐가 무법천지입니까? 정말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급기야 2030 젊은 청년들이 대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려고요. 그 간자 앞에서 내가 총알바지가 되어도 좋다. 백골단이 되겠다는 각오로 대통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살짝 숨어서 중국 기자들 만나가지고 깨미떼들이 너무 많은데 이 깨미들이 전쟁을 하면 대가리도 떨어지고 허리도 잘리고 응? 그래 하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다. 그래 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전쟁을 해서 줄인다. 이 말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또 무려 정가 사범에 지금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북한에다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대북 송금했는데 미국이 제재 들어가면 지가 어느 나라에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체포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시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2단계나 싹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IMF에 들어갑니다. 그냥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라 쫄딱 망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 가서 쓸 수 있습니까? 북한도 미국에 가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에는 달러의 한 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반미 이리 외치는 자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나라 걱정을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라 걱정합니까? 날마다 쌍떡금이니 탄핵이니 이걸 갖고 지금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로 국회의원 한 150명이면 충분하다고 절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동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저렇게 싸우고 서로 끌어내리지 못해가 안달이 나가지고 응? 절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국가의 이익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수처법을 공수처장이 나와서 국회에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초등학생도요 그 공수처법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다 알 겁니다. 근데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판사도 지멋대로 해석해요. 이게 개법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요 조그만 죄 지어가지고 검사가 부리면 그날 검사한테 불려가면 바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속시킵니다. 잘못하면. 또 헌법재판관은 뭡니까? 왜 내란죄를 뺍니까? 지금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란죄를 뺐다가 내란죄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온 전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 내란 수괴라고 내란죄라고 선전선동을 해놔놓고 내란죄를 쏙 빼버리고 무슨 죄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을 신청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헌 문란?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저거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저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은 아무도 쓸 수가 없고 대통령만 쓰는 것입니다. 판단도 대통령만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비상사태라고 생각되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계엄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했는데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도 안 하고 일단 잡아야 보겠다? 그럼 길가 가는 사람 보고 네 살인범이니까 내 지금 잡아가야 되겠다. 잡아가서 당장 사형시켜야 돼. 사형시키고 나서 보니까 살인범은 따로 있었네? 그럼 어떨 건데요? 제가 비유가 빈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죄를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이 5천만 국민이 다 아는데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한 개도 없는데 왜 사전 체포를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기소하면 돼요. 굳이 저들이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이재명이 모든 죄 덮고 대통령 되고 나면 대통령 임기 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버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놈을 위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또 전 국민이 이렇게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좀 했지만 우리 사회에 좋은 일들을 가능한 한 좀 많이 써야 되고 나쁜 일들은 간단하게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법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독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그런 글들을 마구 쓰제끼고 보도해야 될 보도는 하지 않고 선동질만 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 이제 여러분들이 저것들한테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우파 보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로 조중동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텔레비에 솔직히 지나갈 때 MBC가 아무리라도 삐치면 방송 봤다는 그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널을 눈겨갖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제가 하루에 텔레비 보는 시간이 1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